사기봉기 30회 진 2세 황제. 진나라 2세 황제 호야와 소첩해왕 항우, 고조 봉기는 서로 떨어뜨려 설명하는 것보다 동일한 시대에 상반된 관계에서의 영웅들이므로 함께 설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글의 내용들은 추한대전을 참조했습니다. 뒤바뀐 황위. 진시황제가 중병에 걸린 평원진에서의 부소를 진시황제의 장례식의 주관으로 임명한다는 조서는 부소를 다음에 왕위를 이을 실질적인 왕위 계승권자로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서가 부소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조고가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사구에 도착했을 때 진시황제가 서거하였다. 이때부터 조고에 숨겨졌던 야심과 계획적인 활약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킹메이커 조고는 자신이 거사를 시작하기 전에 황제의 옥새를 들고 있었던 자신이 모든 거사를 전행할 수 있는 때, 즉 진시황제가 죽을 때까지 조서를 부소에게 보내지 않고 자신의 수중에 지체시켰던 것이며, 자신이 거사에서 왕이 되어야 할 호해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진시황제의 죽음 이유가 적기로서 만약 진시황제가 죽기 이전이라면 호해가 두려움에 거절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진시황제의 죽음 이후에는 굳이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거사를 도와줄 공략 대상이 진나라에 신망있는 승상인 이사로서 그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사는 상체연의 은주 출신으로 진나라의 입장에서는 외지인으로 진왕정이 왕위에 오른 이후 줄곧 그의 곁을 지켜왔던 신복 중의 신복이었다. 이러한 이사가 평원진에서 진시황제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아마도 조고의 목숨이 위태로웠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조고는 조서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고, 진시황제가 사구에서 서거하였을 때 드디어 자신의 계획하에 왕이 되어야 할 호해의 의지를 확인하게 된다. 관중의 입구 사구에서 호해를 은밀히 접촉한 조고는 다음과 같이 호해에게 겁을 주었을 것이다. 조고는 호해 앞에서 왼손에는 황제가 하명한 진짜 조서를 들고 오른손에는 조고가 작성한 호해를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는 가짜 조서를 들고 호해에게 말하길, 만약 호해 왕자가 왼손의 진짜 조서가 부소에게 전달되기를 희망한다면 부소는 황제가 하명한 조서의 지연 도착과 황제의 죽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불경죄와 반역죄로 황제의 죽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처결할 것으로 부소에게는 몽염의 정예군대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바라며, 만약 호해 왕자가 오른손에 내가 작성한 조서를 희망한다면 호해는 왕위에 오르고 모든 일은 내가 처결하면 됩니다. 호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조고가 설득했고 곧 호해는 승낙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조고는 여부리 이후 진나라의 킹메이커가 되었던 것이다. 호해를 설득한 조고는 곧 이사에게 다가가 다음과 같이 전했을 것이다. 황제께서 사구에서 승하하셨고 승하하시기 이전에 호해에게 왕위를 이으라는 조서를 내렸다고 하면서 가짜 조서를 보여주었을 것으로 조고의 입장에서 승상 이사가 굳이 진실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사에게 호해의 명이라고 전하기를, 부소는 진시황제가 가장 아꼈던 큰 아들이며 진나라 사람들의 신망도 높고 많은 대신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에게는 30만의 정예 군단이 있습니다. 만약 부소는 왕위가 호해에게 전해진 것을 안다면 부소는 분명히 의심해서 반란의 깃발을 올리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진시황제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이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관중의 도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두 척살될 것입니다. 그러니 진시황제의 서거 소식이 알려지기 이전에 진시황제의 특명으로 가장해서 부소와 몽염에게 자결할 것을 명하는 조서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순간 이사의 머리는 번뜩였을 것으로 만약 조고의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은 황제의 명을 어긴 반란죄로 그 자리에서 즉결 처벌될 것이며, 제안을 수락하면 자신의 최대 정치적인 정적인 몽염과 그 일가가 제거될 것이고, 또한 자신은 호해가 왕위로 등극하는 데 도움을 준 일등공신이 된다는 사실에 바로 수락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소는 진시황제에 대한 충성심에서였을까 가짜 조서를 받는 순간 하늘을 원망하며 자살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조고의 계획에 의해 황제가 된 호해는 진시황제의 왕위를 이었던 것이다. 반란의 시대, 진승과 오광의 난.
그동안 아방궁 만리장성, 진시황릉의 건설 등이라는 폭정에도 불구하고 진나라의 강한 군사력에 숨죽이고 있었던 민심들이 진시황제의 사후 드디어 분출하기 시작했으니 그 처음의 신호탄이 진승과 오광의 반란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실체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위키백과 사전의 글을 인용해보고 저자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진나라에 대한 반항과 그 관련 항고운동의 도화선에 불을 당긴 것은 진승과 오광이라는 두 농민이었다. 그들은 모두 하남송 출신인데 특히 진승은 집안이 가난하여 고용살이를 하며 남의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2세 황제의 원년 7월 진승과 오광 등 900여 명의 농민이 북변의 어양을 향하고 있었다. 대택향까지 가자 우연히 큰 비가 내려 도로가 불통되고 기일까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었다. 진나라의 법률에서는 기일까지 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잠재를 당하게 되어 있었다. 그때 진승과 오광은 모의를 하여 어차피 죽임을 당할 바에는 나라를 세우고 죽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하는 명분으로 봉기할 것을 결의했다. 두 사람은 인솔자인 진나라 대장을 죽이고 겁을 먹은 농민들에게 황후 장상이 어찌 씨가 따로 있을 것이냐는 말하여 고무했다. 무리들은 모두 진승에게 호응했다. 반란군은 나라 이름을 대출화하였으며 항영과 부소를 사칭하여 민중들의 마음을 얻었다. 진승은 진을 점령했다. 진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들은 옛 위나라의 명사인 장의와 진여가 찾아와 봉기군에 기순했다. 봉기군의 수장 진승은 진 점령 이후 진현의 삼노들과 의견을 모아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려고 했는데 진여에게 자문하니 진여가 반대했다. 그리고 먼저 진나라에 망한 옛 여섯나라 한조위 연제초 왕족의 후예를 찾아 나라를 되찾도록 해주어 사사로움이 없음을 보여줘 명분을 내리고 우군을 얻어 함께 진나라를 무찌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진승은 진유의 제안을 채택하지 않고 왕위에 올라 진왕이라 칭했으며 국호를 장초라했다. 사전에 진승과 우광은 농민으로 하남송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의 고향을 살펴봅시다. 경상도 하동의 군명을 하남청하라고 합니다. 경상도 예천의 군명을 양양청하라고 합니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을 익현 덕령이라고 합니다. 평안도 개천의 군명을 익주 연주 조양이라고 합니다. 이곳 하남은 진나라의 도성이 있었던 관중에 오른 한강의 남쪽으로 진승과 오광의 난의 무대 진나라는 관중에 있었습니다. 황제국 진나라의 지척에서 반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승이 처음 봉기한 지역은 초나라 지역이며 이후 이들의 행군로의 종착점이 진땅으로 진승은 자신의 고향이며 선지들의 봉기했던 이곳 진땅에서 진왕을 칭하고 국호를 장초 또는 대초라고 칭했던 것으로 그러면 진승이 진왕인 것은 이해가 되었을 것이고 왜 국호가 대초인지는 진나라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진나라의 역사 전편을 살펴보면 오직 진나라를 공격하는 나라는 초나라와 오나라만 등장합니다. 즉 진나라가 초나라와 오나라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로서 24년 기원전 478년 백공의 난을 진압한 초해왕이 왕의 자리에 복귀하고 군사를 이끌고 북벌을 행하여 진나라를 공격했다. 초해왕은 민공을 죽이고 이어서 진나라를 멸하여 초나라의 영토로 삼았다. 이 해의 공자가 죽었다. 기원전 478년 진나라는 초해왕에게 망해 그때부터 초나라의 영토로 있었던 것으로 그래서 진승이 진왕이며 국호는 대초였던 것이다. 상기에 등장하는 지명 중 어양, 대택향, 진나라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어양의 지명은 물고기라는 일반 명사가 아닌 단 하나의 고유 명사로 어양에 있는 하천이 어천입니다. 전라도 남평의 방면을 인용합니다. 어천, 서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25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평에 가까운 곳에 어천인 어양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남평의 군명에 위동부리, 현웅, 오산, 영평이라고 합니다. 오산이란 천황님이 계셨던 금강산의 일정 지역을 지칭한 지명입니다.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어천, 부의 동쪽 60리에 있으며 화천강의 상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안동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화천, 풍산현의 화산에 있다. 화산, 하나는 부의 동쪽 14리에 있고 하나는 풍산현의 남쪽 5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화산에 있는 내가 화천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 있으면서
화는 화로 관중의 진산 화산의 상류에 어땅이 있었습니다. 대택향, 경기도 금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대택, 현서쪽 오리 지점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택이 금천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으로 이 지명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금천의 본명은 시흥, 금주, 금양, 곡양, 잉벌로라고 합니다. 시흥이란 흥함이 처음 시작된 곳이라는 것으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부대였던 것입니다. 경기도 금천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삼성산, 현동쪽 심리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진원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삼성산, 현에서 북쪽으로 살이 떨어져 있는데 불대산 가소로 잇따라 있다고 했습니다. 삼성산에 있는 사원이 삼성사입니다. 황해도 문화의 사면을 인용합니다. 삼성사, 9월산 성당 내에 있으니 곧 환인환웅 당군의 사당이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연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9월산, 고을서쪽 심리에 있으니 곧 아사달산이다. 한 이름은 공오리요, 한 이름은 증산 삼예이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당군이 처음 평양에 도읍하였다가 후에 또 백악으로 옮겼다 하는데 곧 이산이다.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보가니 단군이 그만 당장경으로 옮겼으며 후에도로 이산으로 와서 숨어 화하여 신이 되었다고 한다. 삼성이란 천조가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가까운 곳에 대택향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금천의 부르를 인용합니다. 안양사, 삼성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안양사가 있었던 지명들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이천의 부르에 안양사, 오음산에 있다고 했다. 경기도 포천의 부르에 안양사, 향적산에 있다고 했다. 충청도 옥천의 부르에 안양사, 환산에 있다고 했다. 황해도 문화의 부르에 안양사, 고을산에 있다고 했다. 함경도 동원의 부르에 안양사, 부서쪽 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고유 명칭 안양사가 팔도의 사방에 이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리 지명의 위치는 계략적으로 배열하겠습니다. 진승이 진왕을 선포했다는 그곳이 바로 제후국 진나라가 있었던 자신의 고향입니다. 이곳의 지명을 밝혀봅시다. 호공 많은 우순의 자손이다. 예전에 순이 평민이 신문이었을 때 요 임금이 그의 두 딸을 그의 처로 주어 귀회라는 곳에서 살게 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귀를 성씨로 삼았다. 순 임금이 죽자 천하는 우에게 넘어가 순의 아들 상규는 제후에 봉해졌다. 하왕조 상규의 나라는 없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해서 은왕조 때에 이르게 되었다. 은의 주왕을 토벌한 주무왕이 순의 후손 중 규만이라는 사람을 찾아 진에 봉하고 순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 이 규만이라는 사람이 호공이다. 호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서우가 섰다. 신공이 죽고 그의 동생 상공 고양이 뒤를 이었다. 상공이 죽자 신공의 아들 돌이 뒤를 이었다. 이가 효공이다. 효공이 죽고 그의 아들 신공 어융이 섰다. 신공은 주나라 려왕과 같은 시기에 제위에 있었다. 신공이 죽고 그의 아들 유공 영이 뒤를 이었다. 우순의 후손에게 주었던 봉지가 진나라로 우순은 귀주인 관중지역에 박도가 있었던 영웅 출신이었다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우순의 자손 호공만이 있었던 곳이 바로 조선사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기반지역이었습니다. 관중의 북경 대도의 일부 지역이 제후국 진나라였습니다. 관중의 노나라 가까운 곳에 제후국 호공만의 진나라가 있었습니다.